경량 목조주택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바로 기초공사와 골조시공인데요. 기초공사를 잘못하면 스키 차고 뒤틀리고 집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골조시공이 엉망이면 시간이 지나면서 벽이 갈라지고 구조적으로 위험할 수도 있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200채 이상 전원주택을 지어본 좋은건축랩 이용식 대표님의 브리핑으로 간단한 기초를 만드는 5가지 핵심 포인트와 안정적인 골조를 위한 필수 시공 팁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좋은건축랩 이용식입니다. 오늘은 경량 목조주택 기초공사에 대한 5가지 꿀팁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초공사의 기본, 시작 전 필수 점검사항에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토질 조사입니다. 토질은 흙층, 모래층, 안반층 이렇게 3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각 그 어떤 토질에 따라서 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평판 제어 시험이라는 이런 시험이 필요한데 대부분 소규모 건축 현장에서는 이 시험을 하지 않고 집안층이 약하다라는 기준 하에 철근 배글이나 기초 콘크리트를 다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죠. 하지만 평판 제어 시험이 필요한 경우도 있죠. 모래층인 경우나 또 새로 성토한 땅, 성토하지 얼마 안 된 땅, 이런 땅에는 평판 제어 시험이 필요해요. 두 번째, 기상 요건입니다. 제가 이번 주 제주도 날씨를 이렇게 좀 띄워봤는데 계속 비가 잡혀 있죠. 비가 4일 오다가 하루 안 오고 3일 오다가 이틀 안 오고 이런 기상 요건을 굉장히 많이 따져봐야 돼요. 이 기상 요건으로 인해서 어떤 기초 품질이나 전체적인 공정의 품질이 좌지우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상 요건을 꼼꼼히 체크하고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 현장 주변의 점검입니다. 현장의 지형이나 진입로 그리고 장비가 진입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따져보셔야 돼요. 지금 저희가 작년에 시공한 주택들인데 여기 보시면 90도로 꺾이는 구간이 2구간, 3구간이 있어요. 큰 차들이 진입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구간까지 큰 차로 와서 작은 차로 옮겨 실어서 다시 현장으로 진입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꼭 시작 전에 어떻게 자재를 반입할지 그리고 장비차가 어떻게 진입할지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저희 지금 사무실 부지의 토목공사 작업 전 작업 후의 사진을 제가 각각 보여드릴 텐데 그 현장에 따라서 토목공사가 어느 정도 필요할지 미리 어느 정도로 해놔야 될지 그런 것들을 꼭 미리 숙지하시고 어떤 공사업체가 시공업체가 와서 당일날 잠깐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아니면 미리 공사를 해야 될 부분인지 이건 저희 사무실 공사하기 전 사진이고 이건 후 사진입니다. 전혀 다른 땅이 됐죠. 요건 극단적인 저희가 사진을 좀 표현하긴 했지만 그 현장 여건에 따라서 토목공사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사항에 꼭 넣으셔서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항목, 단열 성능 강화를 위한 기초 시공법. 기초에도 단열재가 들어가죠. 보시면 저 철근 아래에 지금 저희가 XPS를 시공한 사진들이고 단열재는 2가지를 넣어요. XPS랑 EPS, 비디법 단열재. 우리 일반적으로 스티로폼하는 이거 2가지 단열재를 사용하긴 해요. 비용 차이가 있긴 하지만 XPS 단열재가 조금 더 성능이 좋게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꼭 바닥에, 기초 바닥에 단열재를 시공하여 기초에서 올라오는 습, 그리고 냉기, 온기 이런 것들을 막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열재 밑에 저런 PE 필름, 비닐,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스테고랩이라는 라돈 차단까지 되는 그런 PE 필름을 까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 기초공사 중 흔히 발생하는 하자와 방지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 타설 시에 가장 중요한 거는 기초 바닥의 레벨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작업입니다. 지금 사진에 보는 것이 기초 타설을 할 때 각각 지점마다 어떤 레벨을 할 수 있는 지점들을 표시하고 균일하게 콘크리트가 양생되고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바이브레터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기계 미장을 하여 평활도를 더 유지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각 지점마다 레벨링을 다 하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꼭 마지막으로 손미장으로 다시 한번 레벨링을 체크해 주시는 것이 추후 공사에 골조 공사의 전체적인 품질에 굉장히 큰 영향을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네 번째, 기초공사비 절감, 효율적인 기초공사 팁.
이건 굉장히 뭐 품질에 대한 차이점도 있지만은 목조주택의 경우에는 저희 철콘주택에 비해서 굉장히 건축물에 갖는 하중이 굉장히 적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축사에서 받는 도면을 받을 경우에 목조주택과 철콘주택에 대한 차이점이 없이 동일한 철근, 배근, 그리고 깊이, 양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진에 보시면 요거는 저희가 철콘주택, 뭐 위치는 경기도 화성에 있는 철근주택에 대한 뭐 기초 도면이에요. 요 도면과 가장 뭐 남쪽 지방인 전라남도 보성에 대한 기초 도면이에요. 철콘주택과 콘크리트 주택에 대한 건물에 대한 하중 그리고 구조 계산이 정말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근 배근이나 깊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차이가 없이 나오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해요. 이런 것들은 각 지역에 맞게끔 그리고 건축물에 맞게끔 조금 더 뭐 효율적으로 하시는 게 공사 비용을 줄이는 팁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량 목조주택과 철콘주택의 기초공사의 차이점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철콘주택의 경우는 기초, 그리고 기둥, 벽체, 보, 슬라브 모든 것들이 다 한 덩어리로 만든 일체형 공사고 목조주택의 경우는 기초공사가 별도이고 골조공사가 별도로 되어 기초와 골조는 앙카를 통해서 취합하는 그렇게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량 목조주택의 기초에 대한 5가지 팁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중요한 기초공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끼고 더 중요시 돼서 더 튼튼하게 해야 될 부분 더 튼튼히 하고 현장에 맞게끔 설계에 맞게끔 잘 검토하여 시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골조 부분에 대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경량 목조주택 구조 및 골조에 대한 시공 5가지로 나누어서 시공 꿀팁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량 목조주택 골조 시공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기초면 위에 어떤 구조에 맞게끔 도면에 맞게끔 레이아웃을 하고 토대 작업을 합니다. 토대는 바닥에 실실러를 작업을 하고 방구목으로 작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닥 토대 위에 벽체를 세웁니다. 벽체는 헤더 부분이나 계급부 부분을 다 오픈을 하고 계급부 부분에는 헤더라는 계급부를 지탱할 수 있는 따로 구조재를 사용하여 그 계급부가 안정성 있게 추후에 처짐이나 어떤 뒤틀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 2층 주택일 경우에는 장선이라는 걸 시공을 해야 돼요. 2층 바닥 부분 그 장선의 부재는 보통 2x10이나 2x12를 사용하여 시공하고 있고 어떤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잘 유념하여 시공하면 됩니다. 석가래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석가래라고 하는 지붕 형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보통 석가래의 부재는 2x10이나 2x12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어떤 구조에 따라서 2x8을 사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는 합니다. 다른 주택에 비해서 지붕을 만들어내는 것들은 굉장히 목조주택이 용이해요. 가공성이 편한 부재를 가지고 사용하다 보니까 다른 주택보다 쉽게 용이하게 만들어낼 수 있고 더 어려운 부분도 잘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목조주택에 대한 골조 도면을 보시면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라인을 다 맞추고 어떤 각 부재에 따라서 그리고 또 어떤 계급부에는 꼭 헤더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끼워 넣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꼭 유념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구조재의 역할이 다 끝나면 고서명이라고 불리는 합판을 가지고 외벽을 다 칩니다. 그거는 외벽의 마감도 되지만 외벽의 벽체도 되지만 그 구조물에 대한 횡단력을 잡아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합판입니다. 그 합판 위에 투습 방습지를 시공하여 외부에서 들어오는 습기나 그리고 어떤 물의 침투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붕은 방수 시트 그리고 외벽에는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타이백 외에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꼭 외벽에 사용하여 어떤 외부에서 침투되는 물이나 습기를 막아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 목조주택이라고 생각을 하면 많은 분들이 어떤 내질이나 구조체가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진이 가장 많은 나라 일본에서 70% 이상 목조주택으로 지어지고 있어요. 사진에 보시는 일본 전통 가옥 형태의 목조주택인데 일본에서는 굉장히 목조주택이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구조체의 더 단단함과 안정성을 하기 위해서 철물들을 같이 병합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기초와 벽체가 완벽하게 결합되기 위해서 당연히 앙카를 사용해야 되고, 또 구조체의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코너 부분에는 이렇게 홀다운이라는 철물을 사용하여 좌우 뒤틀림이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선형 철물, 벽체 위에 장선이 무조건 다 결합이 되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경우 허공에 장선이 띄워져야 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해요. 그런 경우에는 장선형 철물이 다 있어요. 각 위치에 맞게끔 철물들을 잘 사용하여 구조체에 더 안전함을 기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 목재 품질의 차이가 결과를 좌우한다. 사실은 크게 좌우하지 않습니다. 국내에 유입되는 목재는 두 가지 정도가 돼요. 자스 등급이라고 얘기하는 프리미엄 등급이 있고, 구조용 목재로 사용하는 2M 베타 2등급 자재들이 있습니다. 구조용 자재와 프리미엄 등급의 자재 차이점은 쉽게 생각하시면 스퀘어 엣지, 요 내면이 정확하게 나와 있냐 안 나와 있냐의 차이점이 가장 중요해요. 스퀘어가 정확히 정립되면 골조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외장용으로도 노출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등급이 프리미엄 등급이고, 사진에 보이시는 것 같이 이게 피죽이 약간 보이죠? 이런 등급은 이제 2등급이에요. 구조용으로밖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등급. 사실 저런 자재를 가지고 노출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어 보이죠. 하지만 구조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국내에 유입되는 자재는 프리미엄 등급과 2등급 자재가 있는데, 2등급 자재로 사용했을 경우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번째, 골조 시공 과정 및 하자 발생 요인의 예방 팁. 목조 자재는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그것도 저희 목재에 보시면 이렇게 대부분 스탬프가 찍혀 있어요. SPF라고 찍혀 있는 거는 스프러스, 파인퍼, 가문비나무, 그리고 소나무, 전나무 이렇게 표시하는 것들이고, 스터드용으로 나온 것들이고, KDHT 이거는 가마로 인해서 히팅해서 함수율을 19% 이내로 맞췄다라는 얘기예요. 이걸 국내에 들어와서 잘 관리를 못해서 휘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하는데, 그 관리가 잘 된 나무를 가지고 시공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품질의 뒤틀림이 없는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골조에 있어서 외부 벽체를 형성하는 OSB 시공 이유와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OSB 합판 같은 경우는 잘게 부순 나무를 접착 및 압착하여 제작된 목재 패널입니다. 굉장히 횡장력이 좋고 가격이 싼 반면에 물에 대해서 좀 약한 반면이 있어요. 물을 한번 먹게 되면 부피가 늘어나고 두께가 두꺼워지고 굉장히 강도가 약해지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원상복구가 안 되는 상황이라서 물에 대해서 조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떤 자재보다도 굉장히 저렴을 해요. 사진에 보이는 것까지 내부 마감까지도 할 수 있는 자재예요. 근데 물에 대해서만, 습기에 대해서만 유념하시고 하시면 가성비의 끝판왕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정말 좋은 자재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경량 목조주택 구조 및 골조 시공에 대한 팁 5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은 내외장재 및 지붕 마감재에 대한 설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건축의 미용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Damn this wretched body, it's broken down and aching, fierce and